최근 드론이 비대칭 전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우리나라 K고 자주포를 상대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군은 아르메니아의 막강한 기갑 전력을 상대로 드론을 운용해 승리한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독일도 아제르바이잔군과 싸우면 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에 자칭 드론 강국이라 자부하는 중국의 어깨가 높아진 것이죠. 하지만 한국이 개발한 무기체계 조합이 중국의 드론 전략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한국의 무기체계가 미국과 영국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일관 건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한국의 어떤 무기체계가 중국의 콧대를 꺾어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당시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서 벌어진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당시에 아제르바이잔은 총 3종류의 드론을 사용하며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아르메니아의 기갑 전력을 격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군 전문가들은 아르메니아의 기갑 전력이 아제르바이잔 기갑 전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들어 아르메니아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독일 내고에서는 전차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독일 연방군 산하 국방전략연구소 현대전 전문가인 미하일 카를 육군 중령은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당시 분쟁에서 독일 연방군이 아제르바이잔군과 싸워야 했다면 독일 연방군의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독일이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파워의 군사력 지수로 140개국 중 15위에 집계되었어도 64위인 아제르바이잔에게 질 수 있다는 것에 드론이 지상군을 이용한 현대전에서 게임 체인저로 활약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제3세계에 퍼져나갔고 특히 중국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세계 4위의 기갑 전력인 대한민국 육군 전차들에 맞서기 위해 끊임없이 드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제르바이잔의 드론 운용을 보고 전차 무용론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건국절 퍼레이드에서는 지자의 11 스텔스 전투 드론을 공개해 드론 기술력을 세계 만방에 과시했습니다. 중국은 드론 전략을 인도 접경 지역에 배치해 눈엣 가시 같은 K고 자주포 견제용으로 쓰기 시작하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 저우천밍은 드론에 관해서는 인도가 접경 지역에서 중국을 압도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중국제 드론을 중동에 무분별하게 수출하여 중동에는 중국산 드론이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차 무용론이 한국의 무기에 한순간에 반박됐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빅5의 AD 헬스 때문입니다. 비교적 크기가 작고 빠르게 움직이는 드론은 웬만한 레이더의 세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무인기를 탐지하려면 아주 좋은 레이더가 있어야 되는데요. 또한 유연하게 비행하는 드론의 궤적을 파악해 요격하려면 보통의 레이더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비호이에는 레이더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중동 레이디엑스 2015에 공개된 비호이는 기본적으로 회전형 3차원 대공 레이더와 포탑에 고정된 형태의 X밴드 추적 레이더를 장착하는데 이들은 모두 SA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2의 세이 레이더는 스텔스기를 탐지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무인기라도 5세대 전투기급의 스텔스 기능이 아니면 무조건 잡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비호바이러스에 탑재되는 SA 레이더는 최신 소재인 칼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도 아주 뛰어나고 내구성도 월등합니다. 지라관료 메이의 세인 레이더의 탑재는 항상 문제시됐던 사거리 문제를 가볍게 해결했는데요. AES-A 레이더로 기호에 탑재되는 미사일의 사거리가 25km까지 늘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비고 있는 중국제 스텔스 드론의 천적과도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X는
차륜형 30mm 대공포에 탑재된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 시스템 관계자는 EOTX가 테스트 과정에서 무인기를 5에서 7km까지 탐지했고 정밀 추적 거리는 3km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비호의 엑기스는 무인기 격추를 위하여 40mm 신형 포를 장착할 계획입니다. 이는 한때 미군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었는데요. 미군은 미사일이나 항공기 같은 첨단 무기에는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 재래식 무기에는 투자를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미군도 중동 지역에서 드론 공격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이라크 기지에 대한 이슬람 시아파 민병대의 무인기 공격이 잇따르고 있는 것인데요. 미군은 이라크 서부 알-아사드 공군기지 상공에서만 무장 무인기 공격이 40차례 이상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이라크 미군은 시아파 민병대 소형 드론이 야간에 이라크 공군기지 내 항공기 경납고 등을 정밀하게 공격했다고 말했고, 마이클 멀로의 전 중앙정보국 중동 담당관은 이런 무인기 기술은 중국의 도움을 받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제공한 것이며 저가의 무장 드론들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친이란 민병대가 사용하는 드론이 미국의 공격용 무인기 MQ 리퍼보다 작으며 55에서 60kg의 폭발물을 탑재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군은 이란 시아파 민병대의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CRM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수지 타산에 맞지 않았습니다. 비싸봐야 몇천만 원짜리 드론을 수억 원짜리 CR의 힘으로 막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군은 중동 지역에 배치할 드론 방어체계가 필요했었는데요. 또한 미군은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 더 비싸다는 생각에 한국의 비호에 상당히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비호 체계에 관심을 보인 것은 단연 미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도도 하마 디펜스와 3조 원에 육박하는 비호 복합체계 도입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비호위는 K9 자주포와 큰 시너지를 냅니다. 예를 들자면 시리즈 탱크와 골리앗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가 포격 후 이탈이 빠르다고는 하지만 무인기보단 느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K9 자주포를 운용할 때 비고리를 포함시키면 포격 원점이 발각된 드론 공격을 받게 되어도 방어가 가능하다는 장점과 대전차 헬리콥터에도 아군 자주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전차 무용론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전차들이 살아남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K9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는 인도의 입장에서는 기후복합 체계를 K9가 환상의 조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인도의 K9가 기후복합 체계 조합을 지상권만으로는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는 인도가 국경 지역에서 중국을 상대로 한국에 무기를 통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차 무용론이 사라지면서 우리나라의 K9 자주포의 구매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차를 최초로 개발한 영국에서도 우리나라 K-웨이 자주포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K-웨이는 현재 중동 무장단체들의 전술에 대항해 탁월한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어 영국에서는 더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 펜스는 영국 요원 K-웨이 자주포를 기반으로 추가적으로 지뢰방호장치 캐나다 소실사의 복합제 고무 궤도 등을 적용한 모델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지뢰방호 장치는 대중화된 급조 폭발물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복합적 공구 궤도는 소음과 진동 감소는 물론 궤도 저항이 감소되어 연비와 수명 모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영국 육군은 신형 아펙스 장갑차의 높은 진동 및 소음 문제로 인해 고생하고 있기에 소음과 진동 문제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포신을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포광 크롬 도금 기술과 가벼운 감성 기술을 채택해 엄청난 내구성을 자랑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대포를 쏘기 위해 포탑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까지 확보했습니다.
한국 육군과 방위사업청은 북한과 중국 등이 국가에 대응한 대화력전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 무기 시장에서 크게 성공한 K 곧 자주포 체계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K9A의 무인 포탑을 적용 중입니다. 개발의 방향성은 K9 자주포의 하부 차대를 그대로 사용함과 동시에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무인 작동형 포탑 체계를 탑재함으로써 운영 인원을 현재 5명에서 조종사 1명과 포탑 운영자 2명 등 총 3명으로 호를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사 속도도 현재 분당 6발의 최대 발사 속도를 분당 10발로 늘림과 동시에 지속 발사 속도 역시 현재의 분당 2발 수준에서 분당 6발 수준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인 포탑 체계를 채택하여 장점과 발사를 모두 자동화하였기 때문인데 영국은 이런 기술에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 디펜스는 현재 K9 자주포의 3차 성능 개량 버전인 킬고에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K9에 이상된 K9의 기반으로 사거리를 대폭 늘리고 무인화 기술을 접목해 원격 기동 또는 완전 무인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유목민 전투체계 기술을 적용하여 단기적으로 병력이 탑승하지 않고 완전 자율 기동하는 K9 자주포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K9의 이 3의 전력화는 2030년대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전문가들은 K9의 완전 무인도가 이루어지면 저장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군집 무인 체계 기술 연구를 진행하면서 KK-3을 개발하면 한 명이 다수의 자주포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 엄청난 효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드론보다 더 획기적인 무기 체계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K9의 3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K9의 성과 인도 중국 접경 지역에 배치된다면 사람이 타지 않은 K9의 이 3의 전술이 더 공격적으로 변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안 그래도 국경 지역에서 인도의 K9 자주포 전력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K9의 이상과 비호 체계와 함께 국경을 밀고 들어온다면 중국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방부를 포광부라 칭하는 이유인데요. 앞으로 어떤 강력한 화력을 가진 무기들이 개발되어 중국의 콧대를 꺾어놓을 즉위대가 되고 있습니다. 비밀 문건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